이라도 터진 줄 알았습니다. 하다못해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도시 하나가 마비된 줄 알았습니다. 제 꿈속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 새끼가 쳐 돌았나? 야, 너 나한테 시비 거냐 지금? 연희가 삼촌과 일상을 열던 어느 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개소리 씹으리며 전대가리 준비하고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도 희생시켰는데 우리가 뭐 100만 200만 땡크로 밀어버린다고 큰일 하겠어요? 차지철이 미쳐 날뛰는 동안 진우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호창은 첫사랑을 보러 가고 만섭은 손님을 태워 운전 중이었습니다. 오시냐 고생 많았지. 태수도 후배 보러 놀러오고 정현은 엄마를 졸졸 따라서 각자 저마다의 일상으로 맞이한 평범한 하루. 마침내 계엄령이 선포되고 영호는 병사로 발포 명령 떨어졌어. 모두 쓸어버려. 정도는 지휘관으로 투입됩니다. Today, with the invocation of the War Powers Act by the President, I am declaring a state of martial law in this city. He's hiding among a population of roughly 2 million. They are now face to face with the most fearsome military machine in the history of man. And I intend to use it and be back on base in time for the playoff. 계엄사령관이 계엄군을 지휘하는 동안 하루 만에 호창에 끌려가고 태수는 눈앞에서 후배를 잃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정현은 죽은 엄마에게서 도망갑니다. 일어나. 집에 가야지. 영호 총에 맞은 여고생이 싸늘히 식는 동안 이 극악한 참상에 만섭은 도망가고 정도는 그저 무기력하게 보고 있어야만 했죠. 이를 막기 위해 간밤에 그 안간힘을 썼던 것. 살아남은 누군가는 미쳐버렸고 계엄군 중 누군가도 폐인이 되었지만 차마 모른 척할 수 없는 만섭은 시민들을 구하러 가고 이러한 상황에 전혀 관심 없던 영희도 자기 안에 무언가가 끓어오릅니다. 낮에는 사탕발림을, 밤에는 탐욕스러운 이빨을 드러내며 싼티나는 어휘로 내건 포고가 처단한다. 국회 마비를 시도하고 시민의 결집을 겁박하며 저격수까지 투입된 무장특공대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명령한 이런 결정을 한 이는 누구인가? 그럴듯한 단서는 12월 3일 10시 30분이 왕자라는 건 음모론이라고 쳐도 사실 매번 상상을 초월해서 아예 음모론이라고는 못하겠어요. 음모론이라고 쳐도 김건희가 가장 싫어하는 김어준을 체포 1순위로 둔 것.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군이 병력을 방송국 앞으로 직접 보내 유튜브 채널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명색의 계엄군인데 방송장악부터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싫어하는 사람 잡으러 간 것. 이게 특수부대 계엄군 첫 임무라니 유치하고 짜쳐서 말하기도 민망해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건데 아주 대단한 이 시대의 로맨티스트 납셨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닌데 코미디로 소비하기엔 이들은 오래전부터 철저히 준비했고 무엇보다 선관위를 털려고 침입한 것. 계엄군은 청사 내부로 들어가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부터 빼앗았습니다. 주요 헌법기관인 선관위까지 직접 장악에 나선 겁니다. 경찰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통합 선거인 명부 서버를 집중적으로 촬영해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국회의원 잡아놓고 입맛에 맞는 놈들로 새로 뽑아 미래 권력까지 장악하려는 걸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에 개입하는 것. 과거 정치 깡패와 뭐가 다르죠?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은 절차인데 민주주의를 엿가락처럼 이리저리 구부릴 수 있다는 오만함. 이토록 죄를 숨쉬듯 저지른다면 그 숨을 누군가가 멈춰줘야 합니다. 국회를 막는 건 내란죄고 반역은 오직 사형이죠. 그러나 국가 반역의 부역자들은 한마음으로 잘못은 없으며 야당이 오죽하면 그랬겠냐. 역시나 또 남 탓.
하긴 이렇게 총질해도 전대갈 찬양하는 집단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들의 인간 됨됨의 일관성 하나는 인정해줘야 돼요. 군사행동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뉴스의 한 장면만 봐도 정신이 바짝 들어. 일단 안보를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 전시 상태에 준하는 실질적인 타격이 있었으면 합니다. 반역자들은 역시나 이번에도 북풍 도발을 시도하여 공포 파리를 도모했는데 이렇게 그들은 자기 안위를 지키는데 성공합니다. 이번 개소리엄은 국회, 선관위, 북한 도발 유도, 삼각작전으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것.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북한이 우리를 살렸어. 네, 큰 한방이면 저희 쪽 압승입니다. 압승. 전쟁 나면 지지율 올라간다고 가장 먼저 손뼉칠 무리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계엄 최단 기간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던 건 시민들은 늦은 밤 국회 앞으로 향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계엄군과 맞닥뜨리면서도 추운 새벽에도 시민들이 몸으로 막은 덕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던 것. 너 목숨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설상하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어? 또한 군인 중 일부는 예전처럼 살인기계가 아니었고 내 눈앞에서 내 조국이 반란군한테 무너지고 있는데 끝까지 항전하는 군인 하나 없다르게. 이제는 그들도 생각하는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게 군대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 3가지. 셋째, 초등학교에서부터 철저한 시민교육. 오늘 교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발표하겠다. 물론 중립 코스프레하는 공무원 마인드로는 교장 선생님이 특별히 결정한 조치니까 절대 외부에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위성 가득한 침묵을 지켜야겠지만 교육을 먼저 생각하는 교사들도 이제는 제법 있습니다. 애들이 생각 없는 노예가 아니란 말이죠. 둘째, 김일성 만세하던 한국 최대 언론사가 늘 시류를 타듯 기울어진 배에서 재빠르게 빠져나간 쥐새끼들에게 언론과 정치인, 사회 전반에 걸쳐 압박할 수 있도록 시민의 조직된 권리를 보여줘야 할 것. 이것이 판단할 줄 아는 인간으로서 자존을 세우는 것. 또한 시위 문화가 예전과는 또 달라져서 심각하고 결연하기만 한 게 아니라 경쾌하고 통통 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즐거움은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해주는 좋은 연료가 됩니다. 이번 처단 대상 1호였던 의료인이 아직 조용하던데 이제 지난 투표 탓 안 할 테니까 나오세요. 지구상 누구도 이 정도 나락은 상상 못했으니까. 의료인의 자존심은 환자 앞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를 지킬 줄 알 때 빛나는 법. 그리고 첫째를 말하기 전에 앞서 짚을 건 이번 친위 쿠데타는 사실 7년 전에 발각된 적이 있는데 잠깐 떠들다가 흐지부지 지나갔죠. 그 당시 수사 검찰이 바로 윤석열 패거리. 이때 아이디어가 무척 마음에 들었나 봐요. 비록 60살이 넘도록 안경을 안 쓸 만큼 눈이 좋아도 눈 안 좋다면 군대 안 가도 대통령으로 뽑아주니까 군을 몰라도 군대 놀이는 재밌을 것 같으니 군 투입을 직접 지시합니다. 아서플렉이 조커라는 환상에서 빠져나왔듯이 웬만한 미치광이도 정신 차릴 때가 있는데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말이죠. 앱을 깔면은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아마 한 1, 2학년 학생이 계시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아요. 이미 다양한 구직 앱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대체 어느 시대에 사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갈 때는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군부 독재 시절을 사는 그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단죄입니다. 친일파 한 명도 숙청 못했던 역사가 현대 친일파를 양성했는데 사형죄를 저지른 흉악범을 두고 흉악범 입장도 고려하자고 하지 않듯 양쪽을 스포츠 중계하듯 중립인 척하는 언론을 비롯한 이 정권의 부역자들을 발본색원하여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단 한 명도 끝까지 쫓아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지방까지 처절하게 풍비박산내야 할 것. 추가로 2가지 덧붙이자면 종북 간첩이 많다고 하는 이들에게 제발 간첩 신고해서 포상금 좀 타가라. 아가리 파이터 그만하고 포상금 타서 부자 되세요. 간첩이십니다. 간첩. 그리고 전 국민이 가스라이팅된 발음 문제 좀 해결합시다. 이거 어떻게 읽으세요? 정량용이 아니라 정약용이죠.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이 윤석열로 발음하는지 아세요? 2019년 검찰총장 시절에 자신이 그렇게 부르라고 했죠. 본인이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불렸다며 윤석열로 불러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의 모든 언론 종업원이 군말 없이 따릅니다. 본인이 요구하면 국어문법 무시하고 정량용 합니까? 갑자기 이 두 가지를 왜 짚느냐? 지금 이 시각에도 종북 간첩 잡기 위해 계엄이 필요하다는 인간들 많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저들에게 가스라이팅 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2구 이태원 참사 때 가짜 애도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람에게 추모를 하지 못해서 꽃에게 추모를 한 전 국민 집단 최면 애도 현상. 희생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듯 해외 토픽에 스치는 이름 모를 사람처럼 허공에 추모를 하게 된 블랙 코미디. 지난 대선 표차가 0.7%였습니다. 고작 0.7% 차이로 천하를 호령하듯 이 난장을 쳐온 건데 이번 탄핵은 계엄당 대표는 직속 상관을 지키고 있고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발 말 좀 빨리 해라.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윽고 총리와 둘이 비장하게 발표하기를 2000년 전에 했던 이두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권력 두고 지들끼리 땅 따먹기 합니까? 법으로 장난질이나 처하는 법 기술자 주제. 이는 곧 2차 친위 쿠데타 선언. 분노 에너지는 이불 속 나를 일으키는 법이죠. 박근혜를 물리치기 위한 집회가 6개월간 23회, 7차의 탄핵 가결이 20차에서야 탄핵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 시작이죠. 외세 침입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민주주의를 이룩한 오늘날까지 나라를 지켜낸 건 이름 모를 수많은 민초들. 그들이 피 흘리며 지켜낸 자유란 계엄할 자유가 아니라 각 개인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자유,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목소리를 낼 자유,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는 자유죠.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두꺼운 얼음 밑에도 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역사가 말해주듯 영원한 제국은 없는 법. 매서운 추위를 버티게 하는 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같은 방향을 보며 맺는 연대. 저들에게 숨 쉴 틈 주는 사이 그들은 은밀하게, 집요하게, 빠르게 앉고 싶은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 꼴은 도저히 볼 수 없는 우리는 광장에서 만납시다.